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내과 전문의 박정수 박사님이신데요. 40년 넘게 오직 내과 진료만 해오신 그야말로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대학병원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시면서 우리가 몰랐던 음식의 진실을 직접 목격하신 분이죠. 최근에 박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란을 매일 먹는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 오는 걸 너무 많이 봤다고요. 완전 식품이라고 믿었던 계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꼭 한 가지라도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연구소가 심혈을 기울여 분석한 오늘의 지식들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박사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정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계란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매일 아침 계란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먹었죠. 단백질도 풍부하고 영양도 좋다고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73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68세 김영수 씨가 찾아왔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 아침 계란 3개씩 먹었는데 최근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는 거예요. 검사해보니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요. 김영수 씨는 깜짝 놀라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박사님, 계란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고 하니까 무작정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계란 정말 맛있잖아요. 삶아도 맛있고 프라이해도 맛있고 찜으로 해도 맛있고 게다가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쉽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의 심장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밥에다 김치에다 찌개까지 먹으면서 계란까지 많이 먹으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1세 박순자 씨인데요. 이분은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운동도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분이 하루에 계란을 4개씩 드시더라고요. 아침에 2개,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왜 그렇게 많이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텔레비전에서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예요. 좋은 정보를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이 중요한 건 맞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계란만 먹어서는 안 돼요. 콩이나 두부,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좋다고 하면 무조건 많이 먹고 나쁘다고 하면 아예 안 먹고 그런데 세상에 완벽하게 좋기만 한 음식도 없고 완벽하게 나쁘기만 한 음식도 없어요. 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고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는 거죠. 특히 계란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계란 노른자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186mg 정도 되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300mg인데 계란 2개만 먹어도 벌써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먹는 다른 음식에도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잖아요. 고기나 우유, 치즈 같은 거 말이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든지 형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든지 하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특히 콜레스테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계란도 일주일에 서너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계란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도 중요해요.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를 듬뿍 넣어서 스크램블을 만들면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가겠죠? 차라리 삶아서 먹거나 찜으로 해서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권해요. 계란을 먹을 때는 노른자보다 흰자를 더 많이 먹으라고요. 흰자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콜레스테롤도 없고 칼로리도 낮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흰자를 많이 먹잖아요. 노른자는 하루에 하나 정도만 먹고 흰자는 두세 개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계란이 나쁘다고 해서 아예 안 먹는 분들. 그것도 좋지 않아요.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그리고 루테인 같은 눈에 좋은 성분도 들어있고요. 레시틴이라는 뇌에 좋은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제가 73년을 살면서 배운 게 뭐냐면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관절이 나가고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어요.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하나, 많아도 2개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다른 단백질 음식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계란 정말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거죠. 저는 4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계란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물론 계란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본 환자 중에 63세 정민호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얼굴이 너무 창백하시더라고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여쭤봤더니 요즘 들어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인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 관상동맥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 3개에 베이컨까지 곁들여 드신다는 거예요. 점심때도 김밥에 들어간 계란, 저녁에는 계란찜. 하루에 계란을 5개 이상 드시고 계셨던 거죠. 정민호 씨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계란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텔레비전에서도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정민호 씨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계란이 영양가가 높은 건 맞지만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있다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기름때 같은 거예요. 적당히 있으면 세포막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으면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말이죠. 그래서 피가 잘 안 통하게 되고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하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 몸의 혈관을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넓고 깨끗하면 차가 잘 다니잖아요. 그런데 도로에 쓰레기가 쌓이고 좁아지면 차가 막히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피가 잘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날씬한데 콜레스테롤 걱정을 왜 하냐고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날씬한 사람도 혈관 속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59세 이정숙 씨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몸무게는 정상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이분도 계란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4-5개씩 드시더라고요. 이정숙 씨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살도 안 찌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죠? 남편은 고기도 많이 먹고 뚱뚱한데 콜레스테롤은 정상이던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을 잘 처리하는 체질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특히 가족 중에 고지혈증이나 심장병이 있었다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이정숙 씨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남들보다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해요. 계란도 일주일에 서너 개 정도로 줄이고 대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라고 권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계란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다른 음식들도 다 따져봐야 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프라이 먹고 점심에 삼겹살 먹고 저녁에 치킨 먹으면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식단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뭘 먹었는지 적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본인도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볶음, 전, 튀김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냐고 하세요. 맛있는 건 다 몸에 나쁘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맛있는 것도 먹되 적당히 먹으라고요.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보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계란을 좋아하신다면 일주일에 3-4번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노른자는 하나만 먹고 흰자를 더 많이 드세요.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니까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계란 대신 두부나 콩,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 음식도 드세요. 두부 한 모면 계란 2개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조리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계란이라도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삶아 먹는 게 낫고 버터나 마가린을 쓰는 것보다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예 기름 없이 찜으로 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계란을 먹을 때 같이 먹는 음식도 중요해요. 계란에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곁들이면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가겠죠? 차라리 채소나 과일을 같이 드세요. 토마토나 양상추, 오이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채소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란이 나쁘다니까 아예 안 먹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맛있으니까 계속 많이 먹겠다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둘 다 좋지 않아요. 적당히 균형 있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가족 중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있었던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계란을 일주일에 2-3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검사도 받으시고요. 제가 73년을 살면서 그리고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쌓이는 거죠. 오늘 계란 하나 더 먹는다고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계란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먹는 음식들이 때로는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계란뿐만이 아니에요. 우유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심지어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무작정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70세 최영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텔레비전에서 좋다는 음식은 다 찾아서 드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면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검사해보니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어요. 최영자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죠. 알고 보니 이분이 매일 아침 계란 3개, 우유 1잔, 치즈까지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드셨다는 거죠. 저는 최영자 씨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단백질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니까 더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단백질을 동물성으로만 먹으면 안 된다고요. 콜레스테롤도 문제지만 포화지방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오늘 계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균형이에요. 뭐든지 균형 있게 먹어야 한다는 거죠. 계란도 좋은 음식이에요.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첫째, 자기 몸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력이 있는지, 만성질환이 있는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 알아야 해요. 둘째, 극단적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거나 나쁘다고 해서 아예 안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셋째, 다양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계란도 먹고 콩도 먹고 생선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계란을 많이 먹어도 몸이 알아서 처리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50대가 넘으면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67세 한동수 씨를 진료했을 때 일이에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계란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하루에 5개씩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0대가 되면서부터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한동수 씨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몸도 나이가 든다고요. 자동차도 오래 타면 부품을 갈아야 하듯이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관리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요. 젊었을 때 괜찮았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밤새 일하고 대충 먹고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계란은 좋은 음식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 일주일에 서너 개 정도가 적당하고 노른자보다는 흰자를 더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리고 계란만 먹지 말고 다른 단백질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한다. 제가 73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거죠. 오늘 계란 하나 덜 먹는다고 당장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작은 실천이 모이고 모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계란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좀 더 현명하게 드시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지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건강 정보를 접할 때 무작정 믿지 마시고 자기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남들에게 좋은 게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기 몸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계란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막을 수 있거든요.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73년 인생, 40년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필요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박정수 박사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계란의 진실을 아는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남들이 무작정 좋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건강법을 아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신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주변 이웃들이나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매일 계란 서너 개씩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